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동영상으로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논술문을 잘 작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재미나는 이야기를 먼저 한 편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김용택 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김용택 시인을 좋아하지만 다른 분들도 김용택 시인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김용택 시인과 관련해서 재미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김용택 시인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김용택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이렇게 무의도식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와서 용택아, 우리 같이 시험 한번 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용택이가 그럼 무슨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가서 거기 시험 쳐서 합격을 하면 조금의 어떤 교육 과정을 받으면 아마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택 씨는 친구와 같이 이제 시험을 치러 갑니다. 근데 재밌는 어떤 그런 사실은 친구는 떨어지고 김용택 씨는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선생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나서 김용택 씨는 섬진강 그 부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멋진 선생님이 되었죠. 근데 시골에서 선생님의 어떤 그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게 바쁜 어떤 그런 일정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하루는 재밌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할부 책장사였습니다. 그 할부 책장사가 김용택 시인을 보면서 선생님, 이 재밌는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책들을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택 시인이 그거 참 좋은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할부 책장사인데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 책 읽는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한 20년 정도 이렇게 김용택 시인이 열심히 책을 읽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김용택 시인의 어떤 몸 속에서 어떤 욕망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뭔가 글을 쓰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막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용택 시인은 산문을 쓰고 시를 쓰고 했는데 그 산문을 쓰고 혹은 시를 쓴 것들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서 드디어 김용택 시인의 진가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한 20년 가까이 책을 열심히 읽은 그 내공이 이제 그때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김용택 시인은 우리 문학 사상에서 이제 우뚝 솟은 그런 멋진 문학자가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왜 김용택 시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느냐? 글 잘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읽는 겁니다. 많이 읽으면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학교라든가 다른 대학교 같은 데서 읽으라고 하는 권장도서 100권, 50권을 보니까 대부분 다 책들이 만만치 않은 책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든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든가 루소의 에밀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추천 도서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런 재미없는 책을 100권 정도 읽으면 정말 제가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책은
좋은 책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끝까지 읽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책을 100권을 이렇게 억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정말 관심 있고 재밌는 책을 읽으라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추리소설을 재밌게 읽습니다. 그러면 저는 추리소설을 읽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학 전집 중에서 뭐 남자와 여자의 어떤 러브 스토리라든가 이런 게 난 관심이 많아. 이러면 그런 사랑 이야기 책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글 쓰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으면 그 책들은 생각의 어떤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어떤 폭도 넓어지고요. 또 깊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자기가 재미없으면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읽고 중도에 마치면 그때부터는 책을 안 읽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책을 읽는 것이 맞다. 그러다가 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책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낭독을 하십시오. 낭독을 하면 의외로 낭독된 그 부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잘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책은 다 좋으냐? 저는 권하고 싶지 않는 책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책들이냐면 만화책입니다. 만화책도 어떤 내용 스토리가 다 진극이 되기 때문에 읽으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이제 학생이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만화책에는 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은 만화책은 핵심이 글자보다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주로 해서 이제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하는 것이 만화책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두뇌가, 만화책을 보면 사람의 두뇌가 별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면 우리 두뇌가 막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쇄 매체로 된 글자를 읽을 때 우리 두뇌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책이라도 좋지만,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도 좋지만 인쇄 매체로 된, 글자로 된, 활자로 된 그런 것을 읽으면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많이 쓰라라고 여러분한테 권해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이 왜 게임을 잘하느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잠잘 때 잠 안 자고 게임을 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전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책을 열심히 읽어서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차를 몰고 갔어. 도로에서 열심히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이 쓰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하고 이제 논술 공부를 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해보면 두 부류의 어떤 학생들이 있는데, 많은 부류의 학생들은 일단은 보통 2학년 이제 겨울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논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1년 정도 이렇게 논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3학년 여름 방학 때쯤 이제 학원에 이렇게 등록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논술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결과를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논술 공부를 하면 기껏 해봤자 한 12편 내지 한 14편 정도의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논술 공부를 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한 5, 60편 이상의 어떤 글을 씁니다. 그 글을 쓴 어떤 편수가 바로 합격의 어떤 당락을 좌우를 합니다. 그만큼 글을 많이 써본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글을 또한 잘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는 먼저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잘 쓰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는데 잘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쓰려고 하는 순간 글이 안 써집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구체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먼저 한번 아무렇게나 한번 써보십시오. 그냥. 자, 그렇게 글을 쓰고 나서 글을 보면, 아우, 유치하다.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글은,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학생이 읽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글이 가장 좋은 글입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쓰려면 현학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사어구를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는 것은 논술문이 아니고요. 문학적인 글이지 논술문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논술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 네 번째는 논술은 결국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설득문입니다. 그래서 설득문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근거를 잘 쓰는 겁니다. 근거가 잘 괜찮으면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설득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조금 잘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기는 글을 쓰는 겁니다. 다 읽어보면 계속 자기의 말이 맞다는 우기는 글인데 그런 우기는 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거가 정확하다면 설득이 되는데 그 근거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말을 써야 됩니다. 객관성을 중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면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예를 들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장에서는 주어와 스스로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저 남자가 정말 싫어. 저 남자가 꿈에 보이는 것도 겁이 나. 저런 인간은 보기 싫은데 빨리 죽지도 않더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장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논술적으로 조금 풀어봅시다. 만약에 이러면 됩니다. 나는 그 남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 남자는 별로 배려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리고 직업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더 큰 것은 은연중에 여자를 자꾸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저 남자가 정말 싫단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논술의 어떤 형식을 갖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장을, 논술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장을 짧게 쓰는 겁니다. 가능하면 단문 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단문을 쓰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쓰기가 일단 쉽고요. 그리고 긴 문장을 쓰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긴 문장은 사람의 생각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읽으면 생각이 분산돼서 잘 이해하기가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짧은 문장은 사람의 어떤 생각을 집중시키면서 주의를 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을 쓰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하면 정직한 글을 쓰는 겁니다. 정직한 글은요,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쓰면 정직한 글이냐, 그게 아니에요. 정직한 글은 자신이 알고 이해한 범위 안에서 글을 쓰는 겁니다. 자신이 모르면
그 모르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글입니다. 어떤 글은 굉장히 포장이 잘 돼서 이 가짜 글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짜 글들은 사실은 다 읽어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진실한 글은 조금 서투르고 투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어떤 그런 힘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한테 정직한 글을 쓰라. 그렇게 할 때만이 좀 글이 아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잘 나옵니다. 뭐 정직한 것과 관련해서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상대편으로부터 이렇게 비난받은 것 중에 한 개가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장인이 빨치산 공산주의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대통령 될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빨치산 이 좌익 쪽의 어떤 그 공산주의자의 딸과 결혼을 해서 대통령을 할 생각을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말이 굉장히 좀 저는 좀 감동을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저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고 그렇게 이혼을 해야 그럼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이 의외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이렇게 꼬집었던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의외로 대통령을 하게끔 만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말이 정직했기 때문에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말과 정직한 그런 의외로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상대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멋진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글을 쓰는 때는 구조와 순서를 생각하면서 글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막 글을 쓰면요. 읽는 사람이 다 읽고 나서 이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다 읽고 나서 그 읽은 사람이 그래서 뭐 어쨌다고 뭘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그 글은 실패한 어떤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다 읽어봤을 때 바로 이해됐어. 너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100% 이해를 했어. 이렇게 쓴 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데이트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렇게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차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서로에 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만남에 어떤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고 이제 친밀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손도 잡을 수도 있겠고 이제 포옹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진전이 되면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100%다 결혼하는 거 아니지만 물론 많은 분들이 뭐 거기서 결별도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진도가 착착 나가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 순서가 있으면 스토리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재미가 있습니다. 글도. 그런데 정말 재미없고 정말 좀 별로 좋지 않은 거는 계속 데이트만 하는 글입니다. 데이트만 하는 걸 정말 지겹거든요. 10년 동안 연애만 한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결같이 지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순서가 의외로 상대방한테 편안함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의도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논술 문제 중에 이런 논술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시대다. 이런 과학기술의 시대에 예술인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지문을 좀 주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글을 어떻게 쓸 거냐? 기본적으로 현대는 과학기술의 시대가
맞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일단 현대는 과학기술에 맞다. 그 시대가 맞는데, 그런데 이 과학기술의 시대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한테 치명적으로 안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점이 나타나는 것을 치유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술의 어떤 그런 기능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예술은 뭐 구체적으로 하면 첫째, 둘째, 셋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예술은 인간에게 어떤 아름다움을 준다든가, 인간에게 인간성을 회복시켜 준다든가, 인간에게 어떤 그 예술은 휴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탁탁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과학기술의 시대일수록 이 예술이라는 것은 더더욱더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이 문장을 끝맺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글이 잘 쓴 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첫날이라서 제가 조금 말이 좀 잘 안 되고 좀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오늘은 7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한테 좋은 어떤 논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